부산 2002년 여름의 무더위가 콘크리트 빌딩을 숨막히게 덮고 있었다. 그 해는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월드컵 4강 진출로 온 나라가 흥분과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박지훈의 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거실 TV에서는 붉은 악마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딸들인 은서와 예지는 아빠의 목마를 타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훈의 아내 김민영은 그런 세 사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순간 중 하나였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그 웃음소리는 여름밤의 열기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평범한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잔인한 운명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고요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평소라면 딸들이 달려나와 아빠를 반겼을 시간이었다. 은서야, 예진아, 아빠 왔다. 지훈이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이 보던 만화책이 펼쳐진 채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 민영의 신발도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듯한 느낌. 지우는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 아이들 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의 흔적은 없었다. 찢어질 듯한 절규가 그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눈앞에는 온통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그 순간 평범했던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절망이 가득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경찰 신고 후 사건은 단순 가출로 취급될 뻔했다. 하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절대 혼자 사라질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민영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실종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경찰들은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다. 지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은서야, 예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의 삶은 오직 딸들을 찾는다는 하나의 목적만 남았다. 그는 평범한 가장에서 절망에 갇힌 탐정이 되어버렸다. 6년이 흘렀다. 2008년 부산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박지훈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에 다니던 유능한 가장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차려 직접 딸들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의 사무소는 온통 딸들의 사진과 사건 관련 자료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담당 형사였던 오성현은 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성현은 이미 사건을 종결했고 지훈의 집착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났다. 그녀는 슬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지훈은 과거에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인 상실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날 오후 지훈은 딸들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모든 물건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먼지 낀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플로피 디스켓이 나왔다. 그는 플로피 디스켓 드라이브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그는 서랍 깊은 곳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때 그는 오래된 만화책들 뒤에 숨겨진 작은 틈을 발견했다. 그 틈 속에는 낡은 종이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손바닥만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는 6년 전 딸들이 실종되던 날 그들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물건 중 하나였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일까?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지훈은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드라이브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제목은 아빠에게. 폴더를 클릭하자 수많은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실종 당일의 은서와 예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아이는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영상은 아이들이 방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때 영상의 초점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화면이 흔들렸다. 그 순간 지훈은 화면 뒤편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지훈의 몸은 얼어붙었다. 6년간 그를 괴롭히던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영상을 돌려보았다. 흐릿한 그림자는 분명히 한때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체형은 지훈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이들이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상에 찍힌 그림자.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6년 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계획이었다면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열쇠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민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벽장 속에 숨겨둔 큰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영상을 보며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들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왜 챙겨? 우리 어디가? 민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몰래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갈 거야. 아주 잠깐만. 그 짧은 대화는 지훈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다. 딸들의 실종은 납치가 아니라 민영이 계획한 것이었다. 6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이 민영의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6년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딸들을 훔친 주범이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인 채 민영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 그러나 동시에 굳건한 결심이 보였다. 딸들의 물건을 챙기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처럼 지훈은 지난 6년간의 모든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딸들이 사라졌을 때의 민영의 반응, 그녀의 눈물, 슬픔. 그것들은 모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완벽하게 연기된 슬픔이었을까? 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민영의 거짓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기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훈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왜 민영이 이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고통의 원흉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니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지훈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꽉 쥐고 아내의 집으로 향했다.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의 집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살던 집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민영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왔어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영은 조용히 지훈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지만 그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민영은 커피를 내리는 척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훈은 거실에 앉아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왜 그랬어, 민영아? 왜 우리 딸들을 데려갔어?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영은 뒤돌아선 차에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지훈 씨는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녀의 말은 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험. 그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의 분노는 잠시 주춤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민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영은 지훈을 안치고 지난 6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암흑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동료들이 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장부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가족을 노리기 시작했고 민영과 그녀의 딸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훈의 탓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훈은 민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함께 민영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니면 이 또한 새로운 거짓말의 시작일까? 민영은 지훈에게 협박범들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 등을 보내며 그녀를 압박했다. 만약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게 될 거야. 그 메시지는 잔인하고 명확했다. 민영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유일한 선택은 아이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숨겨주는 것이었다. 민영은 도움을 청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것은 일종의 함정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를 돕던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민영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딸들이 범죄 집단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니. 그는 분노와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지훈이 절규했다. 민영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일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의 순수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녀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잃은 절망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지훈은 자신이 6년 동안 얼마나 그녀를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깨달았다. 민영은 지훈에게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부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비밀스러운 장소로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은 즉시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민영은 경고했다. 아직은 안 돼.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계획을 망칠까봐 걱정해. 그녀는 지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이 민영의 아버지를 돕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세력들과 대치 중이었고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지훈은 6년 만에 다시 오성현 형사를 찾아갔다. 형사님, 아이들을 찾았어요. 지훈의 말에 성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박지훈 씨, 또 무슨 헛된 소리예요? 이제 그만. 그러나 지훈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내밀자 성현의 눈빛이 변했다. 영상 속 민영의 모습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성현은 영상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이럴 수가. 그는 지난 6년간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깨달았다. 지훈의 끈질긴 집착이 옳았고 그는 그 사실을 무시했다. 성현은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사건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영상을 분석하고 민영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훈과 성현은 민영의 아버지 박동춘의 과거를 추적했다. 동춘은 한때 부산의 큰 조직의 2인자였지만 조직의 수장과 갈등을 빚고 손을 씻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장부는 조직의 핵심이었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성현은 동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동춘은 손을 씻은 후
고아 출신의 젊은이들을 모아 비밀리에 돕고 있었다. 그들은 동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영이 말한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민영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영의 희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을 헤아리게 되었다. 지훈은 아내를 다시 만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민영은 자신의 아버지가 비록 과거에는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지만 자신을 매우 사랑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훈은 민영의 아버지 동춘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과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비록 그 방법이 위험하고 비밀스러웠지만 그의 동기는 순수했다. 지훈은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성현은 수사망을 좁혀가며 민영의 아버지를 추적하던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동춘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과거에 민영의 집 근처에 잠복했던 사실을 알아냈다.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성현이 지훈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지훈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성현은 이 남자가 동춘의 옛 조직 동료인 김재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김재영은 동춘의 배신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장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동춘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그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 위험한 싸움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전율을 느꼈다. 지훈과 성현은 김재영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은 김재영이 동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인 민영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지훈은 민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미끼가 될게. 김재영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접근할 거야. 지훈의 제안에 민영은 경악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어. 우리 딸들을 되찾으려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6년간의 무력감이 이제는 단호한 의지로 바뀌었다. 민영은 지훈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김재영을 유인하기 위한 위험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민영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일부러 다정한 척했고 지훈은 민영에게 아이들이 걱정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행동은 김재영의 감시망에 즉시 포착되었다. 김재영은 민영이 지훈과 다시 접촉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훈이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훈은 김재영의 추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허술한 흔적들을 남겼다. 그는 아이들과 관련된 오래된 장소들을 방문하며 마치 그곳에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의 목적은 김재영이 그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재영은 지훈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의 미행을 눈치채고 성현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지훈은 김재영을 부산의 한적한 항구 창고로 유인했다. 그곳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였다. 지훈은 혼자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현과 경찰들은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 김재영은 지훈이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박지훈 씨,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하군. 김재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당황한 척 연기하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김재영은 지훈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이제의 연기는 그만하지. 당신이 그 장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이들의 위치를 말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훈은 자신의 연기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재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난 장부가 뭔지 몰라. 하지만 우리 딸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애들은 당신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있어. 김재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지훈의 목에 칼을 더 깊숙이 찔렀다. 그때 성현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손들어. 김재영은 당황했지만 그는 순순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인질로 삼고 저항했다. 지훈은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재영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도 만나고 싶지 않나요? 지훈의 말에 김재영은 멈칫했다. 성현은 김재영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들은 과거 동춘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 김재영은 그 복수를 위해 동춘의 가족을 노렸던 것이다. 지훈의 말은 김재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건드렸다. 김재영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6년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복수가 다른 사람의 딸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려 놓지 못해요. 아니,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복수가 아니에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김재영은 결국 칼을 떨어뜨렸다. 김재영은 체포되었고 지훈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훈은 자신이 6년 동안 쫓던 것이 복수였지만 그 복수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영의 행동을 용서하게 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훈은 민영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미안해. 널 믿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안았다. 그들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비극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해와 용서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영은 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마침내 딸들과 함께 평화로운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민영은 딸들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지만 아이들은 간결한 대답만을 내놓았다. 지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지만 아이들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다. 6년간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감정적인 단절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자신이 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다시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주길 바랐지만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그에게는 딸들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잠든 딸들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딸들의 침대 옆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년 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소녀들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가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은서가 조용히 눈을 떴다. 아빠, 저희 괜찮아요. 은서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왜 그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우리를 데려간다고. 지훈의 질문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지훈은 민영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영과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다시 여행 가자. 6년 전에 못 갔던 그곳으로. 그는 6년 전 가족 여행을 계획했던 곳을 떠올렸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민영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낡은 여행 앨범을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현재의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영은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가족 여행을 떠난 날, 지훈은 렌터카 운전석에 앉았다. 옆 좌석에는 민영이, 뒷좌석에는 은서와 예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차 안에는 음악이 흘렀고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웃고 떠들었다.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차를 멈추고 바닷가로 갔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려던 곳이야. 지훈의 말에 아이들은 신나게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들은 물장난을 치고 조개를 주웠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다. 6년 전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민영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지훈 씨.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아줘서. 지훈은 민영의 손을 꽉 잡았다. 밤이 되자 그들은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묵었다. 모두 잠든 새벽, 지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민영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직 잠이 안 와요? 민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아서. 민영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꿈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 6년간의 고통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지훈은 민영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민영은 지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서로에게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그들의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피어났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이겨낸 끈끈한 유대로 변모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식탁에 앉은 은서가 말했다. 아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은서의 말에 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예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아빠가 우리랑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딸들을 꽉 안아주었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6년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고통을 이겨낸 후 비로소 얻게 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지훈은 사설 탐정 일을 그만두고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민영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지훈은 이제 딸들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지만 그 행복은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지훈은 예전에 오성현 형사를 찾아갔다. 성현은 지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훈 씨. 지훈은 성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형사님 덕분이에요. 성현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니요, 지훈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훈 씨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지훈은 성현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은 이제 딸들의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숙제를 봐주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다. 그는 6년 전의 자신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딸들을 잃은 아픔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와 집착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상실의 고통을 딛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예전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얻었다. 그들은 불완전한 행복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완성을 찾아냈다. 시간이 흐르고 지훈의 삶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 후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하루는 온전히 가족을 위해 돌아갔다. 그는 딸들의 작은 미소와 사소한 투정에 기쁨을 느꼈다. 6년 전의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민영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다. 지우는 어느 날 딸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늘 아이들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예진이 물었다. 아빠, 우리 정말 이제 괜찮은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예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은서는 그런 동생과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6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민영은 지훈에게 말했다.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은 나를 용서해줬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 고마워, 지훈 씨. 지훈은 민영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고마워. 당신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들을 영영 잃었을 거야. 당신이 날 믿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우는 매년 2002년 8월 23일 딸들이 사라졌던 날에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 영상 속에서 민영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보았다. 그 영상은 그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는 딸들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지훈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은 완벽한 존재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민영의 희생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딸들을 잃었던 고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6년 전의 평범했던 삶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그는 이제 상실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불완전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